테슬라가 또다시 노이즈에 휩싸이고 있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나오면서 저는 그들의 자율주행 위협을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테슬라 투자 그리고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확신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목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테슬라는 전기로 세상을 바꾸려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전기차, 자율주행조차도 테슬라를 투자하는 저의 논리에 수많은 기둥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테슬라의 실적 발표 때에 에너지 보급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제대로 파헤쳐보지는 못했지만 최근 뉴스로 인해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테슬라의 에너지 디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미션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가 미션이죠. 기성세대의 에너지였던 석유 및 석탄 에너지를 재생산 에너지와 같은 태양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한 것이 테슬라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게 전기차 생산은 물론 이런 전기차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매력적이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모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크게 집중을 하는 부분이 테슬라의 메가팩 에너지 스토리지 산업인데요. 테슬라의 에너지팩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개념으로는 그리드로부터 독립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드라는 것은 전기에너지가 공급되는 전력망을 뜻합니다. 전력 사용량의 평균 피크치보다 안전한 여유분을 공급해서 모두가 정전이 되지 않고 안정적이게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데요. 쉽게 말해 지난 몇십 년간 예를 들어 오늘의 평균치가 100이었다면 이보다 좀 더 높은 110 정도를 도시에 공급을 해줘서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에 하나 공급된 용량인 110을 초과해 111을 사용하게 된다면 또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 발전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공급이 차단돼서 정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전형적인 소위 그리드에 의존하고 있는 방식의 전력 사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제시하는 아예 새로운 방식의 전력 사용은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해 테슬라의 메가팩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아까와 달리 그리드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 개별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메가팩에 저장을 해놨다가 사용을 하는 방식이기에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전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최근 호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메가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테슬라 솔라 패널이 아닌 전기 공급 자체는 그리드로부터 공급을 받고 이를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루의 평균치 사용량의 여유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전기 공급망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의 일부가 전기가 공급되고 사용되지 않은 잔여량을 테슬라 메가팩으로 보내 추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쯤 그리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렇게 테슬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 때문인데요.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재 그리드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빼다 쓸 것이 아닌 개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조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전문 분야를 건드린 것인데 일단 이 발언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 규모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테슬라는 현재 이 전력 공급에 있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국제에너지 에이전시에서 발표된 2024년 2월 기준에 의하면 AI 개발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 사용량이 약 420테라와트시였으며 2026년까지 최소 620테라와트시에서 크게는 1050테라와트시까지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일일 단위 사용 수치로 전환하자면 대략 하루에 1700기가와트시에서 최대로는 2870기가와트시 정도인데 이 와트시에 대한 단위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는 각각 스위스와 독일이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전력량이니 AI 개발에 사용되는 전력량의 수준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겠죠. 반면 테슬라가 24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급한 메가팩의 총량은 아직 4.1기가와트시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즉 지금 테슬라 에너지는 갈 길이 정말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IEA에서 발표된 최소 수치였던 620테라와트시,
즉 하루에 약 1700GWh를 전부 친환경 에너지 조달로 전환을 해야 한다면 현재 테슬라의 솔라 에너지 및 메가팩 보급률보다 약 400배는 더 추가가 되어야 넉넉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저장수단 시장의 점유율을 테슬라가 100% 가져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굉장히 일찍 시장을 선점해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으니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영역에서도 선점을 성공해서 현재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 친환경 에너지 및 저장수단의 시장에 있어서도 무조건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AI 개발 컴퓨팅을 위한 전력 친환경화라는 새로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려는 순간이고 예상되는 전력 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테슬라가 차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시대는 교통의 전기화에 있어 이제 막초기 몇 걸음을 뗀 수준입니다. 아직도 전체 차량 중 전기차는 18%에 그치는 수준이기에 교통의 전기화는 한창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이지만 곧 오게 될 AI 훈련의 전력 친환경화라는 두 번째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는 그 규모가 훨씬 거대합니다. 이미 에너지 부족에 대한 예상은 메타의 저커버그도 그리고 일론 머스크 본인도 버젓이 인터뷰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예고를 했었죠. 아까 이야기한 620TWh 및 1050TWh 예상치를 다시 떠올려보면 충분히 경고할 만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에너지 대전환의 웨이브가 본격적인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미국의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게 될 것이며 2016년부터 솔라시티를 이수해 태양광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저장에 대한 기술을 갈고 닦아온 테슬라가 최근 이 움직임과 관련해 상당한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론에 의하면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는 전기차 비즈니스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더해 테슬라의 시총은 사우디아람코와 애플을 합친 시총 약 5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했죠. 기술 혁신을 상징하는 애플, 그리고 기성세대 에너지인 석유를 상징하는 사우디아람코, 이 두 개의 큰 세력을 테슬라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일론의 계산된 발언입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가 빅테크의 친환경 에너지를 압박하려는 의중도 드러났으니 대격변이 슬슬 시작된다라는 것을 테슬라 투자자로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곧 발표될 일론 머스크 보상 패키지 투표 결과, 또 어제 있었던 엔비디아 칩 스캔들과 관련해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투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만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운에 맡기는 도박성의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테슬라의 미션과 같은 펀더멘탈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미래에 인정받을 시장의 집중과 수혜는 보통의 스케일이 아니죠. 그 규모가 엄청난 스케일인 만큼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험난하고 힘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부분을 투자자로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